저기 그러고 나서 중간에 언론인들 앞에 내용은 아마 충분히 읽었을 거예요. 앞쪽 정보가 중요하다. 언론인들이 이걸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다 그랬거든요. 전문 용어 나오면 주제라고 그랬잖아. 여기 이 전문 용어가 또 새로운 주제라고 봐도 돼. 근데 쌤 주제 이미 나오는데 막 많이 바뀔까요? 나중에 고3 되고 어려워지면 조금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정도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스트럭처의 하이픈 거 설명을 했는데 쌤 빨리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다? 탑, 꼭대기에 있다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얘기했던 중요한 정보를 앞에 싣는 걸 뭐라고 한다?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른다. 이거 인버티드 뜻 몰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인버티드 뜻도 알고 있고 해석까지 하고 싶다. 역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인버티드가 전환된, 거꾸로 된 말이거든요.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다. 요거잖아요. 이게 인버티드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작게 덜 중요하다. 요거거든요. 이 인버티드 피라미드는 Great for Reader를 주고 오히려 주제는 여기서 바뀝니다. 요 슬래시 두 개로 좀 익숙해져. 요즘에 추세니까. 주제가 자꾸 요즘 어떻게 되는 주다 살짝씩 바뀌고 있거든.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지? 앞쪽은 뭔 거 같아, 종아야? 앞쪽은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앞쪽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인버티드 피라미드 스트럭처에 대한 뭐지? 기본적으로 정의 내지는 의미 내지는 뜻 이런 거라면 이 문장에서는 뭐가 바뀌었지? 인버티드 피라미드가 뭐 하다? great라서 헷갈리는데 굿이면 더 쉬우려나? good for readers.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가 독자에게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것에 대한 뭔 얘기가 나올까요? 장점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이 체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큽니다.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앞문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문장이 중요한 글을 실었을 때 이런 독자들에게 이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가 되고 지금 여기 문제 자체가 다음 글의 제목이잖아요. 그럼 이 글의 제목이 첫 문장이 중요하다 내지는 첫 문장이 중요한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 첫 문장이 중요한 내용을 실었을 때 어떤 장점, 이점, 혜택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great를 봐줘야 된다. great. 일단 편의상 같은 색으로 갈게. 알겠죠? 왜 좋냐? No matter what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런 눈치 까야 된다. 여기 하이픈까지 첫 문장에 no matter what이다가 하이픈까지 꺼었다. 덩어리 몇 개? 두 개예요. 덩어리가 두 개고요. 이 덩어리 두 개는 주절이고 뭐 핵심이야? 아닙니다. 둘 다 부사 뒷글이고 이 글의 주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본동사는 뭐가 된다? 요겁니다. 요거 잡아줘야 돼. 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는 뭐 할 수 있다? information. 그녀가 얻는 정보를 뭐 시킬 수 있다? maximize. 정확하게는 뭐 하는 정보야? 그녀가 얻는 정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찌그레기다 한번 보자. 너무 뻔하니까. Reader,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해석하면 no matter what은 어떻게 되지?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기는 포인트가 what이다. no matter where면 어디든 상관없이고 when이면 언제건 상관없이고 여러분 의문사전에서는 항상 의문사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무엇이건 상관없이야. 뭐가 무엇이건 독자의 attention span. attention? 집중. span은요? span? 범위를 제일 많이 씁니다. span. 독자의 어떤 집중 범위. 그냥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얼마건 상관없이. 또 이번엔 weather잖아요. weather도 무슨 부사절이지? 양보 부사절이잖아. 얘는 어떻게 되지? A든지 B든지 상관없이. 여기에서 reads가 일단 동사인 건데 only the read니까 아까 read가 무슨 뜻이었어? 선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무슨 문장? 첫 문장. 첫 문장만 읽었든지 또는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를 다 읽었든지 상관없이 그래도 뭐 할 수 있다? 얻는 정보를 최대화시킬 수가 있다. 지금 이해될 것 같은데 집중력이 뭐 해도 좀 떨어져도 집중력이 떨어져도 또는 글을 다 읽지 못하고 첫 문장만 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정보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think of the alternative 이거 좀 어렵습니다. alternative는 여기 보통 대안이라고 번역하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게 그 특강 때 이번에 좀 어려운 거 들어가면서 쓰는 한 건데 여러분도 조금 할게요. 미리 체크를 하자면은 얘는 영작 갈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갈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거 한번 좀 얘기할게요. 양보의 부사절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할 때는 do, although, even if, even tho만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수준 좀 높여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뭐다? do하고 although. 두 번째는요. even이 붙는데 even 플러스 접속사. 여기에 even if하고 even tho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even when, even before, even after. even 붙으면 다 양보로 바뀌어버려. 뭐뭐 할 때조차도. 조금 이해되는지 괜찮아요?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hether인데 인지 아닌지 말고 whether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된다? 뭐뭐든지 아니든지 뭐가 된다고?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서 whether도 양보입니다. 든 아니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예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아까 whether에서 첫 문장만 읽든지 A or B 또는 전체 내용을 다 읽든지 상관없이거든. 전체 내용 다 읽으면 당연히 정보를 많이 얻겠지. 이거는 별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첫 문장만 읽는다 할지라도 첫 문장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 개 중에 한쪽은 나쁜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상관이 없다기 때문에 양보예요. 뭐뭐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의문사 에버. 얘를 바꿔 쓰게 되면 no matter 의문사가 되거든요. no matter 의문사가 되면 이게 의문사가 꼭 들어가야 돼. 아까 강조했다 그지? 의문사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at 같으면 무엇이건 상관없이, where면 어디든 상관없이, when이면 언제건 상관없이. 그래서 이 양보의 부사절은 전부 다 어떤 게 포인트냐면은 결국 얘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뭐라고? 반대 내용이고 다시 이 반대 내용을 무시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를? 주제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임팩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알고 있죠? 반대 무시 주제 강조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중에서 두 개를 쓴 거죠. 첫 번째는 no matter what. 집중력이 무엇이건 집중력이 어떻건 다 무시 때리는 거야. 무시 때리고 그 사람이 읽은 분량이 많건 다 읽었건 첫 문장만 읽었건 또 무시 때리고 어쨌든 간에 이 피라미드 구조는 독자가 없는 정보를 뭐 시킬 수 있다?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수준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거 할 때 됐으니까 할게요.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대명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자꾸 it만 생각을 하거든요. it은 뭐 너무 쉬운 겁니다. it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명사로 뭐를 조금 받아줘야 되냐면은 that하고 one하고 one지. 뭐 one은 단수고 복수죠. 그 다음에 that하고 do지. 그리고 이쪽은 단수고 이쪽은 복수잖아요. 원즈 나오면 학습 때 그냥 대충 해석하고 넘어가. 대명사다. 원즈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건데 요거는 특징이 두 개일 때만 쓰는 대명사예요. 3개, 4개일 때는 안 쓰고 딱 2개일 때만 써. 제일 유명한 게 뭐죠? The former 그 다음에 the latter. 알죠? The former, the latter. 뭐라고 이거 번역하지? 앞에 the former를 전자, the latter를 뭐라고 번역하죠? 후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또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원 여기는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더 원이고 뒤에는 the other예요. 선생님 맨날 강조했죠. the other는 반드시 몇 개일 때만 쓰는 거다? 2개일 때만 쓰는 겁니다. 더 원하고 the other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조금 어려운 게 이 the other 대신에 뭐를 쓰냐면 앞에는 좀 흘러가고 뒤에 거를 alternative를 씁니다. the alternative. alternative가 번역은 대안이라고 하는데 이 대안이라는 게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대안이라고 번역이 되고 대안이 곧 무슨 의미다? 다른 것. 얘도 몇 개일 때 쓰는 거라고요? 다시 공통적으로 묶어주면 다 세 개입니다.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세 개가 거의 비슷해. 세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아더가 나오면 앞에 뭔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구나. 얼터너티브 수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앞에 먼저였지만 이미 언급된 긴 게 있고 그 긴 게 아닌 무언가 다른 거구나. 자, 그럼 여기 이거 잘 봅니다. 여러분 이 대명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명사는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뭐를 찾아야 돼?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해볼게요. 어떤 영어 본문글에서 유치하지만 괜찮습니다. 요리가 안 좋고 바보 쌤 이런 얘기 이거밖에 안 돼서 표쌤하고 차은우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은우는 잘생겼고 표쌤은 좀 못생겼어. 차은우는 뭐 이렇게 몸도 좋은데 표쌤은 빼짝거렸어. 아이스크림 더러우시네. 하여튼 삐쩍 말랐어.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기를 막 하다가 그렇지만 사람들은 차은우 팬 그룹들이 많지만 나는 얼터너티브의 팬클럽에 가입할래 라고 하면 여기 얼터너티브는 그 글에서 말했던 핵심이 됐던 차은우가 아닌 다른 거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표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다른 더 쉬운 얘기를 볼게. 예를 들어서 글의 본문 내용이 계속해서 영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영어 공부해야 된다. 영어 중요하다. 영어 공부 한국에서 많이 한다. 영어가 주요 과목이다. 막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영어 공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얼터너티브를 찾아라. 그럼 무슨 말이지? 영어 말고 뭘 찾아라는 거지? 다른 걸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글에서 만약에 영어 말고 스페인어가 만약에 언급이 됐으면 그때 얼터너티브는 뭘 가리키는 거다? 스페인어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좀 어려운 개념인 거라고. 마찬가지로 디아다가 나오게 되면 뭐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말고 나머지 거 스페인어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서 후자를 얘기를 해도 영어 말고 누구 얘기하는 거지? 스페인어 가리키는 거다. 대명사는 다시 뭐 하는 거라고 다 가리키는 걸 찾아야 돼요. 애들 나오면. 여기에서는 얼터너티브라고 했잖아. 이 얼터너티브는 대안이라고 했는데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는 구조가 무슨 구조야?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거든.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 첫 문장이 중요해 하다가 첫 문장이 중요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는 좋아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최대화시킬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얼터너티브는 곧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버티드 너무 긴데 피라미드가 뭐한 거? 아닌 다른 것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가는 거라고. 이 자체가 대명사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대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기서 어나더 같은 느낌이에요. 디아더 같은 느낌이고.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만약에 뉴스 스토리가 쓰여지는데 like mystery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스테리처럼 쓰여지냐면 미스테리는 어떤 특징인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야. 어디에? 끝에. 페이오프가 마지막에 보상 이런 뜻이거든요. 보상 보답. 여기에 보상 보답은 미스테리 어떤 추리 소설을 쭉 읽다가 마지막에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는 그걸 페이오프 보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 글의 끝에 극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이 미스테리 같은 이런 뉴스 스토리.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요 뉴스 스토리가 앞에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 얼터너티브 얘기하는 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그러면 독자들은 어떤 독자들? 중간에서 브로커 오프한 독자들은 뭐 하게 될 것이다? 포인트를 뭐 할 것이다?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터너티브는 반대 얘기인가 알아두는데 반대의 경우는 포인트를 놓치고 인버티드 피라미드의 구조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뭐한다? 정보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 Imagine 한 상상을 해봐라는 거죠. waiting 기다리는 건데 뭐 할 때까지? 여기 있는 마지막 문장이 뭐 할 때까지? 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문장이 to find out 발견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리는 거고 거기에서 왜 기다리는 거지? 결국은 누가 대통령 선거나 슈퍼볼 미식축구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 봐라 라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1번이 함정입니다.
인버티드 피라미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impossible structure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은 요건 거지. 여기에서 where to put key points를 in news writing에서 어디에다가 핵심 내용을 둘 것이냐. 그래서 여기 제일 첫머리에 둔다가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고, 요건 주제로서 완벽하지 않고 조금 세모 느낌인 게 뭐는 빠져 있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의 장점은 좀 빠져 있거든요. 그거까지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서 필기하려면 시간 조금 걸리겠네. 조금만 필기 좀 해주자. 중간에 선생님이 시간 그거에 좀 미안하다. 오늘 누른 거. 부분 교재에서 누가 오늘 수업 들어간 거. 거기 있어.
정말 필요한 되니까 자신 있게 또 경찰서 하세요.